바람이 텅 빈 거리를 스쳐 지나며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눈밭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작은 독일 셰퍼드 강아지가 있었다. 그 작은 발자국은 두꺼운 하얀 눈 이불 위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강아지의 털은 엉겨 붙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으며 두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강아지는 무언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길은 곧장 순찰차에서 막 내린 경찰관 김지은을 향했다. 강아지의 절박한 신음소리가 밤의 고요를 갈랐고 지은의 마음은 즉시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손을 내밀며 위로하려 했지만 강아지는 위로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상을 원했다. 떨리는 다리로 그는 지은의 손에 몸을 비비며 그녀를 따라오라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이었다. 민수, 그 작은 독일 셰퍼드 강아지는 마치 영원히 헤맨 것처럼 걸었다. 그의 몸은 지쳤고 작은 몸은 두꺼운 눈을 뚫고 다치고 상처 입은 발을 끌며 떨렸다. 매 발걸음은 추위와의 싸움이었지만 그의 결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숲속에서 다친 채 누워있는 어미 한이의 기억은 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경찰관 김지은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아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고 움직임은 불안정했다. 그는 지은 앞에서 비틀거리며 멈춰 서더니 숨을 헐떡이며 그녀 발치에 쓰러졌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그를 살폈고 그때 피를 발견했다. 그의 다리는 멍들고 부어 있었으며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녀석아, 지은은 부드럽게 말하며 몸을 숙여 그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올렸고 그의 절박함이 전해지는 무게를 느꼈다. 민수는 커다란 눈으로 간절히 그녀를 올려다보더니 멀리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그녀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지은은 잠시 당황하며 망설였지만 곧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움직임, 계속 뒤를 돌아보는 모습에서 그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그녀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눈밭을 헤치며 길을 안내했고 그의 작은 몸은 매서운 추위와 싸웠지만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은은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며 작은 강아지를 향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이 조용한 눈 덮인 서울의 거리로 더 깊이 들어가자 주변 세상은 흐릿해졌고 눈 속의 발소리와 강아지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몇 분 뒤 민수는 낡고 버려진 골목 앞에서 멈춰서서 지은을 돌아보았다. 그의 몸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코를 골목 쪽으로 향하며 다시 신음했고 이번엔 그 강렬함에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민수야. 그녀는 걱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민수는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강아지를 믿어야 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처음 본 것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이었다. 민수는 그녀를 돌아보며 공포에 찬 눈으로 신음했고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서두르라는 듯 재촉했다. 지은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민수를 따라 어두운 골목을 내려갔다. 좁은 통로를 스치는 바람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작은 강아지의 몸은 매 발걸음마다 떨렸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지은은 그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눈 위의 핏자국은 틀림없었고 모든 본능이 그들이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골목은 강남 근처 숲 가장자리의 작은 공터로 이어졌다. 나무들은 황혼의 빛 속에서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눈은 여전히 두껍게 내리고 세상은 흐릿한 흰색으로 뒤덮였다.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바라보았지만 바람과 눈 때문에 몇 미터 앞도 볼 수 없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멈췄고 지은의 심장은 그가 주목한 것을 보자 무겁게 내려앉았다. 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독일 셰퍼드 암컷이었다. 털은 눈과 엉겨 붙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매우 얕았지만 지은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리 주변에 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한이, 지은은 바람 앞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그 개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부상당한 독일 셰퍼드의 모습은 너무나 강렬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다친 개에게 다가가 떨리는 몸으로 부드럽게 코를 어미에게 비볐다. 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분명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희미한 희망. 지은이 도울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지은은 숨을 멈추며 한이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한이는 신음했지만 놀라지 않았다. 민수는 이제 지은 옆에 붙어 작은 몸을 그녀에게 기대며 위로를 찾는 듯했다. 그의 눈은 어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쉿, 괜찮아. 지은은 한이의 털에서 눈을 털어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버텨.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폭풍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한이가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다리는 심하게 다쳤고 몸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 하지만 위급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이의 눈에는 생존의 의지가 있었다. 한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는 걱정으로 커진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다가 다시 어미를 보았다. 지은은 그의 머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알았어, 꼬마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엄마를 도울 사람을 찾을게. 약속해. 민수는 다시 신음하며 지은의 손에 몸을 비볐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지원을 요청해야 했지만 폭풍 때문에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주머니 속 무전기는 지직거렸지만 신호는 약했다. 폭풍이 모든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다. 버텨.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가슴 속에서 공황이 치밀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넌 전에 더 힘든 일도 해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녀는 한이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한이는 안도하는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누군가의 보살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약간의 위로가 된 듯했다. 민수는 어미 옆에 바짝 붙어 작은 몸으로 어미의 체온을 나누려는 듯했다. 바람이 더 거세게 울부짖으며 지은이 한이를 들어올렸다. 근육이 무게에 저항하며 긴장했다. 민수가 앞장서며 지은은 순찰차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심장은 절박함으로 쿵쾅거렸다. 폭풍은 가차 없었지만 그녀는 날씨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각 발걸음은 한세기처럼 느껴졌다. 추위는 살을 내는 듯했고 눈은 그들이 멀리 갈수록 더 두껍게 쌓였다. 하지만 매 발걸음마다 지은의 결심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한이와 민수를 폭풍 속에 버려둘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마치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지은은 순찰차에 도착해 문을 열고 한이와 민수를 조심스럽게 안에 넣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연민으로 심장이 아팠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그녀는 속삭였다. 우린 이겨낼 거야. 약속해. 운전석에 올라타며 그녀는 핸들을 꽉 잡고 앞길을 살폈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 제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한이와 민수가 그녀에게 온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폭풍은 밖에서 멈출 기미 없이 몰아쳤다. 지은은 두꺼운 눈을 뚫고 차를 몰았다. 와이퍼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움직였다. 순찰차의 헤드라이트는 소용돌이치는 눈송이를 비추며 앞길에 기묘한 빛을 만들었다. 뒷좌석에서 한이가 쉬고 있고 민수가 그 옆에 웅크린 채로 지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집중했다. 바람이 차를 스치며 울부짖었고 지은은 상황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한이와 민수를 데리고 숲을 빠져나왔지만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아직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런 날씨에 누군가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다. 눈은 더 두껍게 쌓였고 기온은 빠르게 떨어졌다. 버텨, 버텨. 지은은 핸들을 꽉 쥐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넌 할 수 있어. 뒷좌석에서 민수가 낮게 신음했고 지은은 백미러로 그를 흘끗 보았다. 그는 한이를 응시하고 있었고 한이는 여전히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강아지의 걱정 어린 눈빛에 그녀의 심장은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 거야, 민수야. 그녀는 그를 안심시켰다. 곧 도착해. 민수는 낮은 신음으로 답하며 어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은의 마음은 그들의 깊은 유대에 감동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러 누군가를 따라간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과 어미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였고 그 사랑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지은이 차를 몰며 한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심하게 다친 개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눈에는 살아남으려는 조용한 결심이 있었다. 지은은 한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받아야 했다. 도로는 험했고 지은은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 천천히 운전해야 했다. 타이어는 도로를 잡는데 애를 먹었고 두꺼운 눈은 앞을 보는 것을 어렵게 했다. 지은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폭풍이 더 심해져도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지만 마침내 지은은 멀리 동물병원의 불빛을 보기 시작했다. 안도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도착했다. 한이와 민수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지은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잠시 평온을 느꼈다. 밖의 폭풍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들은 해냈다. 그녀는 재빨리 시동을 끄고 문을 열어 뒷좌석으로 달려갔다. 한이를 먼저 조심스럽게 꺼내 그녀의 부상당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민수는 뒤를 바짝 따라 떨리는 작은 몸으로 어미와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 했다. 동물병원 안의 불빛은 밝고 따뜻했고 지은은 희망의 빛을 느꼈다. 직원들은 이미 준비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이와 민수를 맞이하며 전문적인 손길로 빠르게 상황을 평가했다. 괜찮을까요? 지은은 걱정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중년의 친절한 눈을 가진 수의사 중 한 명이 지은을 보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이 아이는 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충분해요. 지은은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이와 민수는 이제 안전했다. 하지만 그 여정의 감정적 피로, 지침, 걱정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병원 벽에 기대며 방금 겪은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여전히 떨고 있는 민수는 그녀 옆에 서서 믿음이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 몸을 비볐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그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잘했어, 민수야. 그녀는 속삭였다. 너희 엄마는 괜찮을 거야. 넌 엄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강아지의 꼬리가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완전히 믿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몇 분 뒤 수의사가 돌아와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한이는 현재 안정 상태예요. 그녀가 말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쳤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할게요. 강아지도 건강해요. 한동안 지켜봐야 하지만요. 지은은 안도하며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그들을 구했다. 한이와 민수는 회복할 것이고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민수는 지은의 품으로 뛰어올라 그녀의 가슴에 웅크리며 감사 인사를 하는 듯했다. 지은은 그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깊이 바뀌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을 구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녀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 사랑, 그리고 깨질 수 없는 유대를 찾았다. 한이와 민수가 동물병원에 도착한 후 몇 시간은 긴장된 기다림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지은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떠올렸다. 밖의 폭풍은 여전히 맹렬했고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눈이 날렸다. 세상이 시간 속에 얼어붙은 듯했지만 병원의 따뜻함 속에는 생명과 가능성의 빛이 있었다. 한이는 안정 상태였지만 앞길이 멀었다. 수의사 박소영은 한이의 다리가 부러지고 심한 감염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수는 지쳤지만 건강했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어미를 확인하거나 지은 옆에 웅크렸다. 그의 작은 몸은 가끔 떨렸지만 지은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지은은 민수와 함께 앉아 그의 용기와 결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민수가 한이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이끌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했다. 그는 어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미에 대한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민수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지은은 자신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가 옆에서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지은의 마음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문이 열리며 박소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다리를 세척하고 붕대를 감았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직 약하지만 정말 강한 아이예요. 지은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정으로 목이 메어 속삭였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소영은 미소 지으며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찼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동물들에게 이렇게 깊이 정이 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어미와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후 며칠 동안 한이와 민수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은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세심히 살폈다. 한이의 상태는 꾸준히 나아졌고 민수의 불안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서서히 사라졌다. 그동안 지은은 매일 그들을 방문했다. 그녀는 민수와 몇 시간을 보내고 그가 병원 직원들을 신뢰하며 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 웅크리며 따뜻한 작은 몸으로 그녀에게 기대곤 했다. 그 짧은 순간 지은은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폭풍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지은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병원에 영원히 있을 수 없었다. 한이와 민수는 집이 필요했다. 그들이 치유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리고 지은은 그들에게 그곳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임을 알았다. 어느 오후 지은이 한이 옆에 앉아 있을 때 한이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이해가 있었다. 숲속 폭풍의 밤부터 병원,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까지 이어진 공유된 유대였다. 너 괜찮을 거야, 한이야. 지은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한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내가 책임질게. 너와 민수는 미래가 있고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기회를 줄게. 한이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다시 담요 위에 머리를 뉘었다. 이제 완전히 깨어있는 민수는 지은의 품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에 몸을 비볐다. 그의 작은 몸은 가볍고 에너지로 가득했다. 눈 속에서 만난 약한 강아지에서 자신감 넘치는 작은 강아지로의 변화는 기적 같았다. 민수는 지은을 올려다보며 믿음으로 빛나는 눈을 보였다. 그는 도움을 구하러 그녀에게 왔고 이제 그녀는 그를 위해 여기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그들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흘렀다. 매일이 한이와 민수의 회복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지은의 일정은 그들이 도착한 이후로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여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그들의 치유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이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결심했다. 하지만 밖의 폭풍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모든 것을 불안한 그림자로 덮었다. 지은은 점점 커지는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이의 상처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한 회복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의사들은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은은 한이의 눈에서 피로를 볼 수 있었다. 아무리 강하다 해도 가장 강인한 자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 저녁 수의사들과 긴 하루를 보낸 후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았다. 병원은 이전보다 조용했고 그녀는 한이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다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면 그들은 어디로 갈까? 그녀는 미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의 장난스러운 행동은 병원의 기쁨과 안도감을 가져왔고 지은은 그가 순진한 큰 눈으로 그녀에게 달려들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쾌활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잠재된 두려움이 있었다. 민수도 어미처럼 어떤 동물도 겪어서는 안 될 많은 일을 겪었다. 어느 저녁 지은이 한이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 한이가 갑자기 굳으며 공포로 눈을 크게 떴다. 민수는 즉시 반응하며 어미 옆으로 달려가 급박하게 짖었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리며 한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한이야?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한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이의 몸은 더 긴장했다. 민수는 이제 어미 앞을 지키며 작은 몸으로 떨고 있었다. 박소영이 급히 방으로 들어오며 공기 중의 긴급함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한이가 이상해요. 지은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수의사는 즉시 한이를 진찰하며 침착한 태도로 지은의 불안을 달랬다. 그녀는 한이의 생체 징후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지만 곧 한이가 심한 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지난 며칠간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고 겪은 모든 것의 감정적 무게가 이제 따라잡고 있었다. 한이를 진정시켜야 해요. 박소영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이 이런 순간을 겪는 건 자연스러워요. 폭풍,
고통, 두려움 모두 쌓인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이를 위해 마음이 아팠다. 한이는 먼 길을 왔지만 이제 또 다른 장애물에 직면한 듯했다. 그녀는 민수가 한이 옆에 누워 머리를 부드럽게 어미에게 기대며 조용한 위로를 주는 모습을 보았다. 강아지의 존재는 큰 개를 진정시키는 듯했고 점차 한이의 긴장이 풀렸다. 넌 착한 녀석이야, 민수야. 지은은 감사로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간이 지나며 지은은 그들 곁에 머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한이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방해하게 둘 수 없었다. 특히 지금 그들이 회복에 이렇게 가까워진 순간에 그녀는 그들에게 이겨낼 것이라 약속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이는 조금 나아 보였다. 숨은 느려졌고 피곤하지만 감사한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여느 때처럼 어미 옆에 있었다. 두 모자는 회복력과 충성심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지은은 그들의 유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먼 길을 왔고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든 가족으로서 맞설 것이다. 그날 늦게 박소영이 희망찬 표정으로 들어왔다. 한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불안을 조절했고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심장은 안도감으로 날아갈 듯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이와 민수는 최악을 이겨냈고 이제 함께 미래를 가질 것이다. 조용한 방에서 두 모자를 보며 그녀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이 동물들은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목적을 주었고 이제 그녀가 그들에게 마땅한 삶을 줄 차례였다. 날이 따뜻해졌고 한때 넘을 수 없는 장애물 같던 두꺼운 눈은 서서히 녹았다. 폭풍은 이제 기억일 뿐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지은은 굳건했다. 그녀는 한이와 민수를 위해 싸웠고 이제 그들의 삶을 재건할 때였다. 동물병원에서의 시간은 끝났다. 한이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수의 쾌활한 에너지가 완전히 돌아오며 셋은 깨질 수 없는 유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집이 필요했다. 폭풍과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한이와 민수를 입양할 것이다. 그들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이 병원을 떠나는 날, 지은은 하나의 종말을 느꼈지만 새로운 책임도 느꼈다. 한이와 민수는 이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며 세상은 달라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정렬된 듯했다. 이제 생기와 에너지로 가득한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앉아 꼬리를 열정적으로 흔들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이는 지은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아직 회복 중이지만 감사로 가득한 눈을 빛냈다. 셋은 새 집에 들어섰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치유할 집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지은은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한이는 창가에 아늑한 침대를 두어 밖의 새와 다람쥐를 볼 수 있었다. 민수는 장난감 코너를 가졌고 매일 아침 좋아하는 공을 가지러 신나게 달렸다. 지은의 날은 산책, 놀이, 민수 훈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쾌활한 성격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한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주변 환경을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유대는 매일 깊어졌고 지은은 그들 모두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오후 공원에서 긴 산책을 한 뒤 지은은 민수를 품에 안고 한이를 옆에 두고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민수가 나뭇가지를 쫓아 짖으며 꼬리를 작은 모터처럼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한이는 지은 옆에 조용히 앉아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눈을 빛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은 지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순간.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며 공원에 따뜻한 빛을 들여올 때 지은은 한이와 민수와 함께한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폭풍의 첫날 밤에서 정말 멀리 왔다. 그들은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 평화를 찾았다. 민수는 그녀에게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품으로 뛰어올라 코를 그녀의 손에 비볐다. 한이는 민수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지은을 보았다. 마치 이것이 그들 모두가 싸워온 삶이라는데 조용히 동의하는 듯했다. 우린 해냈어. 지은은 감동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린 이겨냈어.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핥았고 한이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지은의 품에 머리를 뉘었다. 그 순간
지은은 이것이 더 이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사랑, 충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유대에 관한 것이었다. 두 모자를 바라보며 지은은 미래가 어떠하든 그들이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폭풍을 이겨냈고 이제 희망, 행복,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한이, 민수, 지은의 여정은 회복력, 사랑, 희망의 여정이다. 그들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맞섰지만 결국 새 삶을 건설할 힘을 찾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사랑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두 번째 기회와 동물과 인간의 깨질 수 없는 유대를 믿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